트라우마 생존자들과의 심리극 제1부 행위로 트라우마 치료하기 제1장 트라우마 생존자들에 대한 심리극의 치료 단계 나무들이 예전처럼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강물도 예전의 길을 따라 흐르는 듯하며 사람들의 삶 또한 전과 다름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예전 그대로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K. 보일 트라우마 사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느낀다. 정체성과 감정, 생리적 반응, 삶에 대한 관점, 타인과의 관계까지 전반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도, 예측 가능성도, 믿음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생존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불사시는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로니 제네프 불먼 그들의 평범한 대처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공포, 무력감, 그리고 통제 상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은 지워지지 않는 깊이 각인된 학습 경험으로 남게 된다. 산산이 부서진 믿음, 새로운 트라우마 심리학을 향하여 로니 제너프 불먼 이 책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지니고 있던 세 가지 핵심 가정, 세상은 선하다, 세상은 의미가 있다, 나는 가치가 있는 존재다. 이 가정이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지만 트라우마는 이 기반을 무너뜨리고 개인에게 깊은 혼란과 고통을 초래한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러한 신체, 정신 상태를 설명하는 분석적 용어이다. 이미 알려진 트라우마 사건에 따른 불안과 강박으로 특징 지어진다. 트라우마를 선명한 회상이나 악몽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경험하는 사람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과민증이나 수면장애와 같은 다양한 신체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트라우마 사건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기억하려는 것과 동시에 잊으려는 것, 다가가려는 것과 피하려는 것 사이에서 모순되고 매우 역설적인 노력이 함께 나타난다.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 기억은 계속 반복되며 이를 피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해가 되는 경험된 이미지들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이러한 반복 속에서 삶을 지속하기 위한 필사적이면서도 때로는 무력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내면의 균형과 정서적 평형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현상학적 원인론은 100년 이상 전부터 잘 알려져 왔으며 다양한 심리치료적 접근이 PTSD의 치료에 적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제이코 레비 모레노와 제이카 모레노가 개발한 고전적 접근법 중 하나가 바로 심리극이다. 심리극은 새로운 의례적 요소와 이야기 구조뿐만 아니라 재현과 감정 정화라는 유서 깊은 치료 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 수많은 트라우마 내담자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심리극의 재현 기법이 극화와 치료적 탐색에 쉽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전적 심리극의 초기부터 대부분은 강박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사건을 재경험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최근에는 PTSD의 몇 가지 유해한 영향들을 완화하는 데 있어 심리극과 기타 심치료적 경험 기반 접근의 효과성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심리극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며 매우 강력한 치료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PTSD에 대한 심리극의 사용을 기술하고 그에 내포된 몇 가지 주요 치료 원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관련된 이론적 기초를 간단히 살펴본 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리극의 기본적인 치료 양상을 몇 가지 간단한 사례와 함께 살펴볼 것이다. 트라우마 생존자들의 안전의 요구와 이 요구가 존중되지 않았을 경우 재트라우마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고자 한다. 이론적 근거.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 남자친구가 그녀와 관계를 끝낸 뒤에 자살했다는 말을 들은 소녀,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양원에서 병 간호를 했던 남자, 폭발 사고에서 거의 죽을 뻔한 군인, 물에 빠졌다가 구조된 소녀,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에게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남성, PTSD의 몇 가지 혹은 대부분의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이 겪는 스트레스는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작은 내과 수술조차도 겁없는 어른에게는 덜 고통스러운 경험일 수 있지만 겁에 질린 아이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강박적인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은 종종 충격 상태로 묘사된다. 이는 일종의 신체적, 정신적 단절이다. 이 민감한 상태에서 사람들은 마비감, 불신, 히스테리, 정신 에너지의 붕괴 등과 함께 경험하게 된다. 보통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인지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시키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미지와 감정, 회상들이 의식 밖으로 밀려나오지 않지만 정신, 신체적 증상과 함께 이질적인 물질처럼 몸 안에 숨은 채로 남는다. 고통스러운 진실이 마침내 이해가 될 때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던 경험은 단지 심오한 공허감과 상실감을 남기는 것이 아니다. 그 경험은 신체적 열망, 항변, 공포, 분노에 연관된 반작용적 상태를 함께 유발한다. 이 지점부터 새로운 현실에 대한 재정리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 과정은 종종 예측 불가능하며 다양한 경로를 따르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상실을 조금씩 극복하고 새로운 현실을 재정립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고통의 경험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결과로 혼란과 절망 상태에 빠지며 PTSD를 포함한 다양한 정신적 고통의 증상을 보이게 된다. PTSD로 발전된 사람들은 회복 능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된다. 현악기의 줄이 조여지지 않으면 연주할 수 없지만 너무 세게 조이면 끊어지는 바이올린. 지나치게 많은 정서적 압박을 견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 끊어질 수 있다. 모레노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사건,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좌절과 무기력을 자발성의 상실로 설명하였다. 자발성에 대한 감각은 중추신경계의 주요 기능 중에서도 가장 원초적인 발달 양상을 지닌다. 사람은 놀라게 되면 깜짝 놀라거나 얼어붙어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잘못된 반응을 보이거나 혹은 아무런 반응조차 보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놀람에 대해 가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의 뇌 또한 그에 대한 충분한 장비를 갖추지 못한 듯하다. 심리학적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과로하고 신경이 소진되며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놀람에 대한 더욱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어디서든 불시에 닥칠 수 있는 폭풍 같은 사건에 대처할 준비된 반응도 조직적, 지적인 대응도 가지고 있지 않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변화에 적절히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강박적인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자기조절 기능으로서의 자발성은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를 조정하며 개인의 정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내적 조정 기제로서의 자발성은 심리적 트라우마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PTSD를 다루는 심리극의 기본 목표를 설명하는 데도 핵심적이다. 따라서 자발성의 회복은 PTSD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심리극에 있어 필수적인 치료 동기, 본질적 목표로 간주되어야 한다. 심리극은 트라우마 해결 과정에 정체된 주인공에게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을 기억하고 재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현 과정은 주인공이 감정을 재건하고 압도적인 상실감을 인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고 긍정적으로 트라우마의 심리적 충격을 경감시키며 자발성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적 접근으로 간주된다. PTSD를 다루는 심리극의 치료 단계. 심리극에서 트라우마 충격을 입은 사람들과 작업할 때의 주요 원칙. 1. 안전한 환경에서의 재현. 트라우마 사건에 억눌려 있던 경험이 심리적으로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재현된다. 인지적 재처리.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무의식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인지적 재처리가 이루어진다. 3. 정서적 정화.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 정서적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한 감정의 정화가 유도된다. 4. 잉여현실의 도입. 주인공이 세계관을 확장하기 위해 잉여현실이라고 하는 상상적 요소가 심리극 장면에 도입된다. 5. 대인관계 영향 및 소외 방지. 트라우마가 대인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소외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춰둔다. 6. 의미 재구성의 치료적 의뢰. 그 사건을 삶의 의미 있는 경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치료적 의뢰가 수행된다. 7. 사회적 균형을 위한 공동 행위. 트라우마가 공동의 집단 경험이었다면 사회적 균형의 새로운 상태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위기. 사회극적 공동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 7가지 원칙은 심리극이 단순한 역할극을 넘어서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의 심층적, 의례적, 사회적 차원까지 포함하는 치료 모델임을 알 수 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과의 심리극의 치료 단계. 심리극에서의 트라우마 경험 다루기, 반복 재현과 트라우마 치료, 트라우마 재현의 의미와 한계. 심리극에서의 트라우마 경험 다루기. 한 소녀는 교통사고로 어머니를 잃었다. 그녀는 엄마는 나를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는 너무 슬펐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 역할을 맡은 여성은 널 떠나서 미안하고 네가 정말 그립다 라고 말하며 장면이 재현되었다. 그들은 마지막 작별 인사의 세부적인 순간들을 반복해서 재현했다. 주인공은 자신이 그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무엇을 했으며 사람들이 엄마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말하며 그 장면을 계속 반복하고 싶어 했다. 그 이야기는 집단이 그 일이 정말 끝났다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주인공에게는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를 갖는 듯 했다. 그러나 반복된 재현은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죄책감을 집단과 공유했고 어머니를 떠난 것에 대해 직접 대면하고 질책한 후 마침내 애도의 긴 과정에 들어설 수 있었다. 반복 재현과 트라우마 치료. 트라우마 사건의 반복 재현은 트라우마 반응의 전형적 신호이자 대부분의 트라우마 치료 접근법에서 핵심이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반복 강박 현상은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를 끝내기 위한 무의식적이고
대체로 비효율적인 시도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기억하고 반복하며 해소해 나가는 의도적 치료 과정은 심리극을 포함해 여러 트라우마 치료 기법의 기반을 제공한다. 이러한 치료적 체험과 재경험은 기억과 감각을 구체적으로 언어화하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나 신체 반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트라우마 경험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감정을 억제하려는 과거의 경향에서 벗어나는 해방적 과정이다. 이는 동종요법의 원리에 부합된다. 즉, 독은 해독제로 통해 중화된다. 독소를 다루듯 심리극은 심리적 독소를 다루기 위해 비자발적 반응을 유도하는 유사 자극 같은 것을 더하는 치료 재료로 사용한다. 트라우마 재현의 의미와 한계. 과거 사건의 행동적 표현은 고정된 태도의 근원으로 돌아가 발전의 새로운 길을 여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감정의 둔감화보다는 반복된 재경험이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심리적 구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방향 없이 반복되더라도 트라우마의 태풍 한가운데 머무는 것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뜻이다. 모레노는 진정한 두 번째는 첫 번째로부터의 치유이다 라는 금언을 남겼다. 이 말은 끝나지 않은 사건의 끝을 향한 세 번째, 네 번째 혹은 20번째 반복 재생과도 연결된다. 치료 회기들 속에서 내면적 해답을 찾기 전까지 주인공들은 상상 속에서, 꿈 속에서, 그리고 다양한 상징적 형태로 그 사건을 계속해서 재구성한다. 하지만 앞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재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무의식적인 갈등의 해소,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의식적인 재구성이라는 추가적인 요소들이 함께 작동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재처리. 어떤 남성은 테러리스트의 폭격 장면을 빈번히 회상하는 고통에 대해 털어놓았다. 절단된 시신의 모습, 타는 신체의 냄새, 고통스러운 비명소리, 부상자들의 절규와 도움을 요청하는 울음소리들이 그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다. 그는 신체적 손상 없이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우 깊게 동요되었다. 그는 진정하려고 애쓰며 그 폭격에 대한 생각을 멈추려 했지만 그 심상과 감각은 그를 끊임없이 방해했고 그는 불안에 휩싸였다. 심리극에 앞서 진행된 워밍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게 내가 느끼는 방식이에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움직이고 껍질을 닫아버리고 싶어요. 꿈속이나 영화 속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그는 동일시할 대상을 선택할 때 거북이를 그리는 것을 택했다. 분명 그는 여전히 지옥 한복판에 있는 듯 했고 자신을 둘러싼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했다. 그는 이건 너무 심해요 라고 울부짖었다. 이 장면에서 디렉터는 일정한 거리감을 두기 위해 거울 기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외부에서 바라보듯 제안했다. 이는 실제로 그가 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반응이기도 했다. 하지만 거울 기법은 그에게 현실을 낯선 방식으로 바라보게 하는 역설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 분리된 시각은 그로 하여금 처음으로 두려운 세부 사항들로 하여금 압도되지 않고 인정할 수 있게 했고 인지된 정보를 의식적으로 재처리하게 만들었다. 이 분리와 연결의 과정을 통해 그는 점차 구체적인 사건 묘사와 감각적 회상의 구조를 정리하며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생성되던 두려운 장면들을 새로운 심리적 무대 위에서 다루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트라우마 이론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 속에 저장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PTSD의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의 목적은 내담자가 충돌하는 정보를 통합하고 옛 경험과 새 경험 사이에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행위에서 통찰로 이끄는 트라우마 사건의 인지적 재처리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의미를 상실한 세계를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해리적 반응들 때문에 언어화를 통해 지각을 의식 속에 통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단순한 감각적 회상을 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나 개인사와 통합된 경험으로 회상을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며 이는 종종 잉여 에너지의 강력한 방출을 동반한다. 잉여 현실 잉여의 에너지의 방출 한 남성은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어머니와 밤새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부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굴욕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 그 후 그는 침대로 갔다. 여전히 아버지의 나쁜 숨결 냄새를 맡으며 침대에 혼자 남은 그 소녀는 천천히 그리고 점차 더 심하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울음은 멈출 줄 몰랐고 그는 마치 눈물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울었다. 디렉터는 그의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하라고 요청했다. 결국 울음이 멎었지만 그의 몸은 격렬한 울음의 영향으로 딸꾹질과 전율, 경련을 일으키며 발작했다. 토할 것 같아요. 그는 작게 말했고 누군가가 그가 오래 간직해온 혐오감의 위장을 비워낼 수 있도록 양동이를 가져왔다. 그는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말로써 부모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다. 회기의 마무리에서는 그가 다시 집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른 집단원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그를 안아주었다. 감정 정화와 치유의 통로 정서적 정화는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이 표현의 출구를 찾을 때 일어나는 구원적 경험이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마치 압력솥 안의 증기처럼 억눌린 감정을 품고 있으며 이러한 증기를 날려보내는 기회는 매우 치유적인 경험이 될 수 있다. 레비는 트라우마의 증상이란 위협에 대한 불완전한 생물학적 반응이 적시에 해소되지 못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얼어붙은 반응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그 반응을 완성하게 되면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으며 그 사건으로부터 생성된 잉여 에너지도 방출된다. 그러나 켈러만이 지적했듯 이러한 방출은 단순한 해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저항의 분석, 정서의 해석, 갈등의 해결 및 통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감정 정화는 유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아야 하며 그 사람의 시간에 그 사람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준비 상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더 손상되기 쉽고 정서적으로 취약하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원시적이고 방어적인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적 균형 상태가 먼저 지지받아야 하며 회귀의 워밍업에서는 적절한 각성과 이완이 혼합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문제는 내면에 많은 억눌린 감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작업할 때 분리, 관찰적 거리감과 몰입, 감정적 접근, 도피, 회피와 투쟁, 직면 사이에서 적절한 조화를 찾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충분한 내적 통제감이 발달된 후에야 정서적 정화와 유익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올바른 정서적 학습 경험이 수반되고 상상 속에서 자주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인관계 지지
대인관계 지지는 어릴 적 여러 곳에서 양부모에게 학대받고 멸시당한 뚱뚱하고 매우 불행했던 한 여성이 집단에 참여했다. 그녀는 자신이 추하고 사랑스럽지 않으며 스스로를 미워한다고 말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해 겹겹이 벽을 쌓아왔다. 그녀는 유년기의 몇 가지 독특하고 매우 학대적인 장면을 심리극으로 재현한 후 마치 혼돈의 우주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무방비 상태로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매우 호감 가고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집단은 그녀의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았다. 그 무렵 마치 어떤 건축학적, 기상학적 일치처럼 태양이 멀리 천장의 창문 너머에서 구름 뒤로 나오며 그녀를 비췄다. 그 따스한 늦저녁의 햇살은 분명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사방으로 퍼지는 사랑의 기운은 마치 동화 속 요정처럼 그런 이야기 같았다. 100만 볼트의 자아 강도가 그녀의 무거운 갑옷을 벗기고 새로운 자아상을 형성하고 있었다. 집단은 그 순간 마치 미의 여왕을 보는 듯 경의로 가득 찼다. 디렉터는 그녀에게 태양으로부터 모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충만해지라고 말했다. 태양에서 동기를 찾고 자아를 새롭게 구성하는 체면적 암시를 통해 이중자아가 암시가 작동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아름다운 여자다. 그 여성은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런 전적인 몰입과 의례적인 장면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받는 축하와 유사하지만 그녀는 이전에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 순간을 온전히 흡수했고 그것이 그녀에게 힘, 희망, 자아 존중감을 주는 것처럼 보였다. 이 약간은 비범한 사례는 특정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고 대인관계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잘 보여준다. 어릴 적 학대받은 성인은 손상된 신뢰감, 안정감, 그리고 인간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회복하기 위해 교정적 대인관계 경험을 수용하게 된다. 치료 집단은 트라우마를 겪은 개인에게 새로운 안정감, 자아 존중감, 신뢰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재통합을 도울 수 있다. 더 나아가 집단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외감을 깨트리고 유사한 경험을 지닌 사람들과의 정서적 반응을 공유하도록 돕는다. 결국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도울 수 없었던 희생자의 위치에서 저항하고 살아남는 생존자로 변화해 나간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치료적 의례의 일반적 형태로 수행된다. 치료 의례, 위기 상황에서의 심리극적 전환과 집단 치유. 한 교도소에서 다중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 후 생존한 직원들 중 16명이 그 사건으로 인해 생긴 정서적 찌꺼기를 해소하고자 심리극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겼고 집단은 깊은 비탄에 빠져 있었다. 이처럼 강력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디렉터는 보유와 안전의 원리를 따르는 치료 의례를 활용했다. 간단한 소개와 집단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탐색 이후 참가자들은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식물을 고르도록 요청받았다. 뿌리가 깊지만 꽃이 피지 않는 아몬드 나무, 잎이 무성한 라일락 나무, 두꺼운 껍질을 지닌 오렌지 나무 등 다양한 꽃과 나무들이 제공되었다. 이때 한 젊은 여성이 울부짖듯 외쳤다. 그들이 더 많은 즙을 짜내려고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억눌린 비탄과 무거운 감정이 집단 전체를 덮었다. 말하는 막대기와 집단의 치유적 상징. 이후 디렉터는 말하는 막대기를 도입했다.
이는 원래 미국 원주민들의 의뢰로 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막대기를 쥐고 원하는 무엇이든 말하며 다음 사람에게 그 물건, 이 경우 빈 컵을 넘긴다. 다른 사람들은 침묵을 지키고 공감할 경우 호라고 응답한다. 이렇게 하여 참가자들은 동료가 살해된 끔찍한 사건의 흔적을 따라가며 비애, 공포, 무력감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누군가가 질문했다. 우리는 집단 전체의 절망을 지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며 이제 따뜻해진 컵은 집단 주제를 상징하는 실체가 되어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 오렌지 나무를 선택했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외쳤다. 이 고통을 없애기 위해 이 컵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어요. 다른 참가자들이 대답했다. 하지만 고통은 남을 거예요. 피하기보다는 함께 직면해야 해요. 디렉터는 동료 집단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신체 접촉의 금기를 깨고 집단에게 지지와 결속을 위해 물리적 원을 만들도록 요청했다. 개인 심리극을 통한 감정의 승화. 휴식 후 젊은 여성은 개인 심리극 회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지속적인 악몽으로 인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직장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다고 털어놓았다. 첫 장면에서 그녀는 상사에게 과도한 업무를 거절했고 폴라 외의 어떤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폴라는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이제 누구도 그녀를 대신할 수 없었다. 무대 위에 놓인 빈 의자가 폴라의 부재를 상징했다. 주인공은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했고 디렉터는 한 집단원에게 폴라 역을 맡도록 요청했다. 그녀가 무대에 앉자 주인공은 그녀를 끌어안고 울며 질문했다. 춥지 않아? 무슨 느낌이야? 너도 내가 그리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너도 외롭니? 잠시 후 디렉터는 역할을 바꾸도록 했고 주인공은 폴라의 역할을 수락했다. 그녀는 말하였다. 나는 임신 중이었어. 아이까지 살해당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 모든 게 무의미해. 개인 심리극을 통한 감정의 승화. 그녀는 분노에 차 외쳤고 이후 다시 본인의 역할로 돌아왔다. 폴라 역의 집단원이 말했다. 네 삶을 살아. 내 인생은 끝났어. 사랑해. 그리고 내가 기억되길 바라. 안녕. 폴라는 무대를 떠났고 집단으로 돌아왔다. 주인공이 상사에게 마지막 장면을 마친 후 집단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고 그녀가 감정을 표현한 곳에 감사를 표했다. 그 집단이 끝난 무렵 기억, 눈물, 분노, 꽃들로 가득 찬 상징적 컵은 죽은 사람들을 기리는 기념물처럼 방 한가운데 다시 놓였다. 치료 의뢰의 힘과 의미. 이러한 위기 사회극은 치료 의뢰의 치유 원칙들을 설명해 준다. 전통 의뢰는 인류학자들이 서술한 것처럼 신의 행동으로 인한 충격을 받은 공동체가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방식이다. 심리극에서의 의뢰는 사람들이 삶의 전환을 맞이하고 구조화된 내적 체계 속에서 새로운 현실을 조직하도록 돕는다. 의뢰는 트라우마 경험의 영향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과 보호감을 제공하며 그들이 상징적 방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이끈다. 따라서 테러 공격, 인질 사건, 지진, 교통사고, 배 침몰 사고, 화재 등 재난을 겪은 집단은 이러한 집단적 예도 의뢰와
공동체적 해소 과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과의 사회극 및 심리극에서는 모체로서의 자연이라는 보편적 원칙에 따라 신학, 상징, 문학의 요소를 활용한 의례적 개입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들과의 심리극